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노바베이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의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마치 기계 속에 숨어있는 유령 같다고나 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정말 강렬하죠? 재에서 솟아나는 불사조냐? 아니면 마술사의 거대한 속임수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이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문장이에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2025년 8월에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회사가 데이비드 라자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뛰어들게 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노바베이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 벼랑 끝 상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8월에 이 바이오 제약사 노바베이는요, 그냥 사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회사를 청산하고 주주들한테 남은 돈 나눠주고 끝내려고 했던, 말 그대로 끝장날 위기였던 거죠. 바로 그때 정말 영화처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이비드 E. 라자르. 이 사람은요, 기업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본 구조 조정의 대가로 알려진 아주 수수께끼 같은 투자자이자 CEO입니다. 그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정말 급진적입니다. 회사가 그냥 사업 방향을 좀 튼 게 아니에요. 아예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 즉 바이오 제약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거죠. 여기서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원래는 FDA 승인받은 안약이나 상처 치료제,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금융 인프라,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자산 관리, 이건 뭐 업종 변경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로 점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한 변신이죠? 자, 이 변신을 위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선 주력 사업이었던 아베노바를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1,150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자르 본인이 직접 60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 돈이 바로 회사가 청산되는 걸 막은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90%.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주식이 엄청나게 새로 발행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말 그대로 물에 희석되듯이 옅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이런 걸 보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대담한 도박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 이 뒤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들로 가득 차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압박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연말까지 블록체인 분야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를 하나 인수해야만 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데드라인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돈이 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주주들한테 주당 0.8센달러씩 특별 현금 배당을 해준 겁니다. 아니, 지금 돈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현금을 밖으로 빠내는 걸까요? 정말 알 수 없는 행보죠. 여기에 미스터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회사 이름표, 즉 티커 심볼인데요. 노바베이의 티커가 NUBY인데 이게 어떤 채굴 회사의 티커 NUBY.V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적인 연막 작전일까요? 이런 불확실성과 미스테리 속에서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신호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 강력 매수다 외치면서 엄청난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곧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기술적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변동성은 15%가 넘게 떨어지고 RSI 지수는 과매수 상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주가 매출 비율 PS도 42.8배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한마디로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켜져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투자자를 위한 전략,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크게 3가지 시간대로 나눠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 각 기간마다 봐야 할 포인트와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단기, 그러니까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를 본다면 이건 순전히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게임입니다. 4분기에 나올 인수 발표 소식이 모든 걸 결정하겠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2.88달러 지지선 근처에서 들어가고 2.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는 아주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중기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인수한 새 사업이 정말로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죠. 기술적으로는 데드 크로스 같은 하락 신호를 잘 주시해야 하고요. 만약 이 피벗이 성공한다면 주가는 5달러에서 1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새로운 펀더멘털이 좋다면 주가가 잠시 주춤할 때 모아가는 전력을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사실상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고위험 벤처 캐피탈 투자에 가깝습니다. 성공 여부는 오로지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PS 비율이 42.8배나 되는 건 정말 큰 부담이고요. 이건 정말로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바베이의 이 대담한 도약,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이 선택이 과연 천재적인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실수가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저 미래의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